예, 그럼 2015년도에 발표된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7가지 목표로 구성되어 있고요.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빈곤의 퇴치. 두 번째, 기아의 종식. 세 번째, 건강과 웰빙. 네 번째, 양질의 교육. 다섯 번째, 양성평등. 여섯 번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물과 위생을 이야기하고요. 일곱 번째는 깨끗한 에너지. 여덟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아홉 번째는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 시설. 열 번째는 불평등 완화. 11번째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번째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13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14번째는 해양생태계. 15번째는 육상생태계. 그리고 16번째는 평화, 정의와 제도를 얘기하고요. 17번째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을 이야기합니다. 이 17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빈곤의 퇴치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이랬습니다. 절대 빈곤을 퇴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1990년도에 절대 빈곤층은 전 세계적으로 47%가 절대 빈곤층이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 들어서는 그게 반으로 줍니다. 22%로. 그래서 절대 빈곤은 많이 줄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첫 번째, 빈곤의 퇴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없게 하자를 넘어서 지역과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또는 빵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겠다는 이 포괄적 접근과 형평성을 강조한 개념이에요.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겠다. 네, 두 번째입니다. 기아의 종식. 기아 퇴치,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증진. 영양 결핍 인구가 1990년도에는 19%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2015년엔 11%로 꽤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말하면 인구 9명 중 1명은 식량 부족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죠? 특히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 양질의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아의 종식은 이 소위 빈곤층, 취약계층,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영양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고 소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외 원조를 통해서 전혀 아프리카에서 식량이 생산되지 않는 곳에 그냥 식량을 배로 배달하는 것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식량에 대한 적급성도 높이고 또 선진국에서 발생되는 낭비를 줄여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또 이제 통합하여서 균형을 잡으면 대부분의 빈곤층들의 어떤 기아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식량의 공급원인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증진돼야 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이 두 번째 가치에서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건강과 웰빙.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말합니다.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모성 보건을 향상시키고 말라리아나 에이즈 퇴치 같은 이제 특정한 집단들, 그러니까 소외받거나 저소득층 또는 이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계층들의 건강과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목표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연령층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배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세 번째 목표는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신생아, 아동, 모성 건강 외에도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 예방과 관리, 거기에다가 약물의 남용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 공해와 오염 같은 건강 위험 요소들을 감소시키는 내용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양질의 교육. 양질의 교육을 얘기합니다.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한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포용적이고 공평한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강조되는 기본 정신입니다. 이 포용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그 어떠한 이유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용적이고도 공평한이라는 의미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공평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교육을 그 어떤 이유,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이유, 성별 또는 어떤 지역에 산다거나 소득 격차가 있는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을 좀 세부 목표에서 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데는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한 이 17가지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키고 각 나라가 이것들을 발전시키려면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의 어떤 교육,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잘 존속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일 뒤쪽에는 평생학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삶의 질, 그러니까 웰빙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맞춰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네 번째 양질의 교육은 사실은 모든 세계 시민들이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양성평등입니다.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그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 가장 미약했던 분야가 성평등과 여성 권능 강화입니다. 여성의 능력, 권한 강화를 얘기해요. 이게 성차별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이 여성이 처해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성차별의 원인과 구조를 직접 다루고 빈곤, 보건, 교육, 경제,
환경 관련 목표에서도 성평등 요소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했던 것들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물과 위생입니다.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확보를 이야기합니다.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을 우리가 일주일 정도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개선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주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여성, 우리 여아, 아동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사실은 경제개발을 하게 되면 경제 발전 때문에, 산업의 발전 때문에 얻게 된 이 그림자는 이 환경 오염이에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 환경 오염을 대처하면서 또 환경 오염이 최소로 되도록 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후진국에서는 그럴 겨를이 없는 거죠. 환경 오염을 고민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환경 오염을 고려하면서 공장을 만들 만한 기술이나 물적 토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다 보면, 산업 발전을 이루다 보면 폐수나 각종 오염에 시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 또 위생시설 안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6번째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깨끗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현대적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확보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목표거든요. 세계 인구의 40%가 아직까지 난방이나 취사, 그러니까 불을 만드는데 나무, 석탄, 가축의 분변 같은 전통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에서 아직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에너지는 유해 연기를 발생시키고 건강에 피해를 주고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하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적 에너지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현대적 에너지가 디젤, LPG 같은 액체 연료에서 출발해서 지금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대적 에너지는 좀 재생 가능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바꿔서 말해보면 모두를 위한 적정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모두가. 이게 바로 이 아젠다 7번째 아젠다를 얘기합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얘기합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이것이 이제 8번째 목표예요. 양질의 일자리.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좀 말이 어렵죠. 이런 거예요. 새천년 발전 목표에서 보니까 경제 성장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 때문에 사실은 이런 환경 오염, 지구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2000년도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어떤 의미들, 중요성들을 다루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이 경제 성장을 다룹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한 계층, 일정한 나라, 일정한 지역을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유지되는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을 열심히 줄여나가는 이 포용적 경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을 통해서 공정한 소득과 사회 안전망을 안전하게 제공받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 이 8번째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해당합니다.